안녕하세요. 김소란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해결될까? 굳이 노무사를 선임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노무사를 선임하는 게 좋은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임금 체불 사건에서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는데요. 오늘 내용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사업주가 체불 사실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월급을 한 달치 정도 늦게 줬다,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체불임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노무사 선임료를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받아가시는 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상담만 받으시고 직접 진행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지급을 미루거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노무사를 선임하는 게 나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주가 출석 조사에서 말을 바꾸거나 근로자를 협박 또는 회유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노동청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말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진정 취하하면 내가 일부 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회유에 속아서 진정을 취하게 되면 다시 노동청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반의사불벌 취하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진정 제기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사업주가 근로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려고 할 때 노동청에 노무사랑 같이 출석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을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무사랑 같이 출석을 하게 되면 사업주랑 직접 대면하는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체불임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계산이 복잡한 경우인데요. 체불된 임금이 단순히 월급만 밀린 게 아니라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겠죠. 특히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체불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해서 같이 진행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용사라든지 헬스 트레이너, 이런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노무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업주가 이 사람들은 프리랜서니까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명확하게 따져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주가 해결할 의지가 없고 시간 끌기에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사업주가 계속 기다려달라,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천천히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근로자가 혼자 대응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무사랑 함께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간 끌기라든지 꼼수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려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무사 선임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하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성처럼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착수금은 보통 100만 원 이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공보수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방직 공장에서 이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근무를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후에도 계속 최저임금 미달된 수준으로 계속 임금이 지급이 됐고, 나중에는 이제 가족분의 소개로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주장을 했고 임금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근로자분에게 몰래 연락을 해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시도했었는데요. 다행히 사전에 의뢰인분께 회사랑 단독적으로 협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회사랑 저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은 다 차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3,500만 원 정도의 합의를 해서 잘 마무리를 했고요. 모든 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무사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근데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임금인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 혹시 이 돈도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 선임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서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